키키올릭입니다. 오늘 영상 이 선수 시리즈 책으로 돌아온 라파엘 나달이 진짜 2024 시즌 복귀한다는 핫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달의 현재 몸 상태와 내년 시즌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고요. 가장 중요한 노박 조코비치와의 라이벌전이 부활할 수 있을지, 특히 내년 롤란 가로스에서 맞대결 가능성과 그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올 1월 호주 오픈에서요, 엉덩이 쪽 부상으로 인해서 1년을 통째로 쉬었던 나달이 복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After 1 year outside of the tour, I think it's the right moment to be back. So I feel ready to announce that I will be back in Brisbane the first week of the season. 자, 나달은 2024년 1월 첫째 주에 열리는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에서 복귀전을 치릅니다. 자, 이 대회 출전자들 홀거 룬네, 벤 쉘턴, 디미트로프, 앤디 머리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을 뛰고 이어지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 출전 예정입니다. 자, 오랜 부상에서 돌아오는 나달은 상반기 하드코트 시즌은 일종의 전체 워밍업 기간으로 삼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클레이 시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롤란 가로스 우승을 향해 뛰는 것입니다. 자, 궁금하신 건요, 역시 2024년 나달의 클레이 성적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일 텐데요. 예전처럼 흑신으로 군림하면서 클레이 시즌 전체 우승 후보로 통할 것인가에 있을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나달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달은 프로 경력에서 대략 한 4차례 긴 부상 재활 기간을 거치고 돌아왔습니다. 2009년 롤란 가로스 16강전에서 로빈 소더링에게 충격패를 당하고 하드코트 시즌에 돌아왔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채 이듬해 몬테카를로 오픈에 돌입을 했었죠. 자, 역시 흑신이었는데요. 하드코트 시즌에 부진을 떨치고 나달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클레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고 몬테카를로, 로마, 마드리드 그리고 롤란 가로스까지 이른바 클레이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자, 2013년에도 부상에서 돌아왔는데요. 이때 조코비치와 그 유명한 롤란 가로스 준결승 5세트 대접전을 펼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 자, 이때는 유일하게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자,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클레이 시즌 단 한 번도 제대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고 롤란 가로스에서 결국 조코비치를 8강에서 만나서 3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자, 마지막 컴백 2017 시즌이었는데요. 6개월에 가까운 재활 끝에 호주 오픈에서 페더러에 이은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곧바로 클레이에서 다시 예전의 막강압을 되찾아 스탄더맨 바브린카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10번째 우승 라데시마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2024년 나달은 어떤 방식의 컴백을 선보일 것인가? 자, 크게 두 가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나달이 복귀를 결심했다는 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충분히 예전 기량에 버금가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인즉슨 하드는 몰라도 클레이에서는 막강한 우승 후보일 것이란 예측입니다. 자, 클레이로 한정해본다면 나달과 다른 선수들의 격차는 하늘과 땅차로 벌어져 있었죠. 자, 클레이의 나달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선수는 전체를 통틀어서 5명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코비치, 도미닉 팀, 알카라스, 알렉산더 주베레프, 치치파스,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었죠. 자, 한마디로 흑신은 어나더 레벨인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나달이 50% 정도의 기량만 발휘를 해도 웬만한 선수들을 클레이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상위권과의 경쟁에서 나달이 과연 예전만큼 무적의 위용을 뿜어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나달은 아마 2024년 팬들과 작별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죠. 자, 37살을 넘어서 내년 38로 접어드는 나달이 과연 예전의 기동력과 파워 그리고 체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란 의구심이죠. 부상이 완치됐다 하더라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전망에 더 무게를 싣는 편입니다. 나달이 2024 시즌 우승 후보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전 스타일로는 어렵다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말년에 페더러가 그랬듯이요. 서브와 네트 플레이 비중을 높이는 식의 그런 방식으로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주지 않고 예전 방식으로 톱클래스 수준의 선수들을 이겨내기는 클레이라 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결국 핵심은
나달이 얼마나 서브를 강화해서 나오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은 앞으로 정확히 한 달 뒤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에서 답이 나올 걸로 봅니다. 자, 나달의 복귀로 인해서 역시 팬들의 최고 관심사는 나달 조코비치의 라이벌전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냐에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저는 롤랑 가로스에서는 한 번 더 맞대결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아마도 나달의 랭킹이 하위권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준결, 결승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2회전, 3회전일 수도 있겠죠. 나달과 조코비치 라이벌전의 가장 첫 번째 맞대결이 2006년 롤랑 가로스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10번을 롤랑 가로스에서 맞대결을 했고요. 빅3 라이벌 구도에서 이렇게 단일 대회에 가장 빈번한 대결을 벌인 건 롤랑 가로스의 나달과 조코비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나달의 승리로 1차 대전이 끝이 났고요. 또 2012년부터 15년까지 2차 대전은 나달의 3승 1패 승,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차 대전이 있었는데 이때 역시 나달의 2승 1패로 앞섰습니다. 자, 테니스 역사상 최고 라이벌리로 불리는 나달과 조코비치, 그 라이벌 구도가 가장 빛난 곳 다름 아닌 롤랑 가로스였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대결인데요. 부디 성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활한 나달이 훈련 파트너로 청한 18살 유망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가 낳은 또 하나의 천재, 제2의 송가, 제2의 몽피스, 그리고 제2의 야닉 노아를 꿈꾸는 아서 피스라는 선수입니다. 자, 세계 랭킹 36위 피스는 넥젠 파이널에서 1번 시드를 받고 무패로 결승에 올라갔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기력도 스타성을 이미 갖고 있는 선수였고요. 예전에 치치파스나 알카라스가 그랬던 것처럼 넥젠 파이널 우승이 너무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레벨의 선수입니다. 자, 나달과 유사한 점, 아주 강력한 파워 포핸드, 특히 스핀이 듬뿍 실린 톱스핀 포핸드에 있을 것입니다. 자, 애슬레티시즘, 운동 능력에 있어서도 군계 일학이어서 전문가들은 야닉 시너, 알카라스, 홀거 루네의 뒤를 잇는 엄청난 또 하나의 10대 천재 선수가 나왔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요. 클레이에서 아주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첫 우승도 그 클레이, 리옹 오픈의 클레이에서 차지를 했습니다. 적어도 내년 클레이 시즌에서는 톰 랭커드를 위협할 만한 다크호스로 성장이 기대가 되니까요. 이 선수의 활약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달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반갑듯이요. 내년에 다시 투어로 복귀할 여자 선수들도 기다려집니다. 대표적인 두 명이 바로 나오미 오사카 그리고 에마 라두카누입니다. 자, 오사카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고요. 라두카누는 부진을 딛고 내년 시즌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들의 활약이 특히 기대가 되고 또 나아가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 파워입니다. 여자 테니스는 현재 시비용텍, 사발렌카, 리바키나라는 이 삼두마차 체제로 돌아가면서요. 경기력 자체는 꽤 괜찮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의 그 스타성과 확장성에 좀 한계가 엿보였거든요. 자, 플레이 스타일도 있지만 국적도 한몫했다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어요. 폴란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테니스는 서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자, 미국과 일본의 피가 섞여 있는 오사카와 중국, 영국의 혼혈인 라두카누의 파괴력이 올 한 해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경기력 자체로 놓고 봐도 저는 나오미 오사카가 풀파워를 발휘할 수만 있다면 저는 현재 빅3보다 한 수 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테니스 시즌이 모두 끝났습니다. 올해를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